안녕하세요. 장원준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고수들의 컴프레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컴프레서라는 게 워낙 이제 쓰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의 DAW도 그렇고 일반 디지털 믹서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플러그인 가운데 하나고, 그다음에 제 강의를 이제 그동안 쭉 들으신 분들은 이제 컴프레서를 쓰는 것이 이게 선택의 부분이 아니고 기본, 아주 그냥 무조건 써야 되는 거라고 이제 제가 강의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실시간 라이브를 보시면은 그 이제 왜 쓰는지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그 전후에 얘기를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기본 지금 이제 이 음향 업계에서 음악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컴프레서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저마다 정확한 어떤 그 근거를 지니고 사용을 하지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설명하는 부분이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컴프레서 쓰면 되게 많이 나와요. 한글로 컴프레서 써도 많은 분들이 저마다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그 강의를 하고, 그래서 그게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강의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믿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쓰는 것이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다,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다른 분들의 어떤 경험치도 좀 존중해야지 되니까, 이제 제가 설명하고 제가 이제 하는 부분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그런 이제 유튜브 영상들도 올리고 여러 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19년도니까 지금 2년 전에 19년 1월 17일 날, 그래서 컴프레서는 압축을 안 합니다, 이런 이제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컴프레서가 왜 쓰고 어떤 의미에서, 그 다음에 컴프레서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댓글에 여러 가지 너무 좋다, 잘 봤다, 아주 기본을 알게 됐다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 지금부터 한 8개월 전쯤에 이분입니다. 자, 익명으로 제가 일단은 좀 가릴게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자, 설명 더럽게 못하네. 설명을 잘 못한다라는 건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제가 설명 잘 못하는 건 맞고, 그거는. 근데 무슨 이딴 영상을 올려서 사람들 혼란을 주나? 일단은 반말투조다. 일단은 컴프의 기원을 보면 압축이 맞구만, 무슨 이상한 소리를 초보들 기준으로 설명하려고 했으면 아마 그게 다이나믹 레인지가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컴프 기원이 뭔지, 트레셔홀드가 뭔지, 레이쇼가 뭔지, 메이크업이 뭔지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지. 사람들 가지고 장난치나 10분 안에 설명 끝날 걸 어쩌고저쩌고 27분이나 질질 끄고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컴프란 여기서 이제 하나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컴프란 예전에 테이프에 음악을 담기 위한 도구로 쓰인 것에서 발전해서 현재가 된 건데, 테이프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40dB뿐이 안 되었기에 일반적인 음악을 거기에 줄여서 담기는 힘드니까 컴프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은 거지. 무슨 테이프를 다시 재생할 때 익스펜더를 이용해서 들었던 거고, 아날로그 장비를 안 써봤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 잘못된 정보를 강의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는데 영상 조심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했고, 저도 이 글에 이제 댓글을 달았고, 몇몇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반박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근데 그래서 이건 그냥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로 이렇게 지났는데, 그리고 이분이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건 그거는 맞는 거고, 제가 이제 필요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근데 이러한 이야기의 출처가 뭔지를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지니고 저렇게 아주 그냥 단정져서 말할까? 단정져서 제가 강의한 것이 잘못된 정보라고 얘기를 할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무슨 어디에서 출처가 나왔는지를 한번 봤는데, 의외로 쉽게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자,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구글 해봐도 돼요. 그냥 구글에서 컴프레서 이렇게 뭐 영어로 하든지 영어로 해서 History of Compressor 이렇게 치면은 이제 많은 글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데 제가 제 책에도 설명한 것도 그렇고 오디오 믹싱 핸드북이나 뭐 여러 가지 설명한 것도 그렇고 컴프레서라는 것의 출발이 이게 20년대 30년대예요. 1920년대 30년대. 그러니까 지금 언급되는 테이프에 대한 부분들은 그거는 아닌 거고 테이프에서 나오는 컴프레싱은 그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컴프레싱과 달라요. 전혀 다른 형식이에요. 그 테이프에서 썼던 컴프레서는 그거는 이제 그 테이프라는 미디어에 담기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지금 뭐 설명한 대로 다이나믹 레인지가 적으니까 그래서 신호를 압축해서 뭐 넣어서 뭐 풀고 그거는 뭐 비슷하게 맞는 얘기인데 일단 1번 테이프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40dB였던 적은 아마 옛날에는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 테이프라는 게 원래 처음에 만들어진 게 나치였었거든요. 독일군 나치가 처음에 만들어서 사용했던 게 테이프라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저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이프라고 말하는 카세트 테이프 60년대 중반에 발명되고 아마 뭐 엊그젠가 최근에 이제 그 발명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90몇 세로. 뭐 하여간에 그 카세트 테이프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 30대는 한 번도 못 써봤을 거고 이제 40, 50대 넘어가면 이제 옛날에 90년대, 80년대의 음악들이 다 카세트 테이프였으니까 CD 나오기 전부터 그게 그 카세트 테이프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대략 60dB에서 뭐 70dB 그 전후였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카세트 테이프 전성기를 지나면서 뭐 여러분들 기억에 나실지도 모르는 뭐 크롬 테이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돌비 BC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얘기하는 테이프에 담기 위해서 사용한 이제 그 컴프레싱 그 돌비라는 거 돌비 랩이라는 곳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프로 녹음실에서 릴 녹음기에다가 릴 이제 2인치짜리 그 녹음기에다가 이제 녹음을 할 때 24트랙을 이제 거기에서도 원래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30 입스라고 해요. 30인치 per second. 30초. 그러니까 1초에 30인치를 가는 빠르기로 돌릴 때에는 그 돌비라는 그 컴프레서, 그러니까 그 노이즈를 줄이게 하는 그 압축을 하는 장비를 30입스에서는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나왔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대략 한 뭐 80dB 그 정도일 거예요. 제가 뭐 정확하게 아직은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제 그 CD라는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또 도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CD가 80년대 초반부터 나오면서 워낙 CD가 기본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말하는 그 범위가 이제 16비트를 기준으로 하면은 1비트당 6dB 정도의 해상도를 지니까 96dB가 나와요. 96dB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있으니까 기존에 조금 전에 설명한 테이프의 70이나 뭐 60dB의 테이프에서 들었던 음악들이 우리가 이제 이 피크 치는 기준으로 같이 자박하니까 CD에서는 그 같은 피크 양에서도 노이즈가 안 들리는데 테이프에서는 70dB라는 다이나믹 레인지니까 밑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이라고 치면은 26dB 정도의 노이즈가 더 끌어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들리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세트 테이프랑 CD랑 처음에 들어봤을 때 깨끗하다라는 게 그 노이즈라는 게 적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점에서 나오면서 이제 예전에는 당연히 우리가 CD라는 거랑 LP라는 것이 두 가지의 그 이 음악을 담는 매체니까 그 기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 뜨는 게 문제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70dB 정도의 다이나믹 레인지로도 충분히 음악 산업이 돌아갔는데 그게 CD가 80년대 초부터 나오면서 이게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가 커지니까 기존의 미디어에서 들리는 노이즈라는 게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이제 돌비라는 회사에서 연구해서 나온 게 말씀드린 아까 돌비 BC 뭐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프로 녹음실에서는 SR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그것들을 사용한 거예요. 돌비 SR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돌비 SR 기기가 있던 녹음실이 있고 없었던 녹음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비 SR이라는 기기가 있는 녹음실은 15입스로
15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릴 테이프 하나를 비싼데 20트랙, 그러니까 24트랙이 들어가는 녹음기가 돌비가 있는 데에는 그 같은 길이에 우리가 2배의 시간을 쓸 수 있는 거고, 돌비가 없는 녹음실에 가면은 이게 2배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기본적으로 같은 다이내믹 레인지의 사운드를 출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게 출발이 거기서부터 이 어긋나니까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40dB였던 적이 없고, 말씀드린 대로 뭐 한 옛날에 베를린 그 나치 시대에는 그 정도였을 거예요. 좁으니까 그 테이프라는 미디어에 기록하는 기술도 처음이었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틀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테이프 기반에 의해서 개발되고 발명된 것이 컴프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컴프레서는 이미 20, 30년대에 그 AM 라디오 송신을 위할 때부터 조금이라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옛날에는 라디오가 인기로, 그러니까 라디오가 이렇게 많이 보급되기 시작한 가장 큰 그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야구 중계, 그런 거였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중계하는 것들. 물론 뭐 뉴스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야구 중계나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거가 특히 이제 중계를 할 경우에 캐스터가 이렇게 조용히 얘기를 딱 하다가 홈런 치거나 막 역전을 하거나 그러면 막 난리가 나요. 막 소리가 커지니까.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들이 막 찌그러지니까 소리가. 거기서 나온 것이, 그럼 그것을 이제 처음에는 엔지니어가 볼륨을 내렸을 거예요. 요만큼에서 좀 커질 거다. 그러니까 조금씩 내리다. 그래서 이거를 자동화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VCA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볼륨이 줄어질 수 있게끔 미리 신호를 이제 검출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소리가 일단 지나간 뒤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커졌을 때부터 뒤에 이렇게 이제 줄이게끔. 그 검출 회로가 이제 이 볼륨을 만지는 VCA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는 그 회로 뒤에 있었으니까, 그 뒤에서 이제 검출을 해서 막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볼륨을 내리는 거예요. 볼륨을 줄이는 거. 그 볼륨을 줄인다라는 것을 지금 이 컴프레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돼요. 그거 이해 못하니까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뭐 이 글을 쓰신 분이 뭐 이 동영상에 따로 또 뭘 하시던지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저건 뭐 저나 정확한 이론이 거기에 역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컴프레서라는 것이 30년대, 40년대, 50년대 이렇게 지나오다가 이제 50년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60년대, 그래서 이제 이 음악 기술적인 것들이 발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튜브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옵티컬, 그 광학을 이용하게끔 나온 것들, 우리가 이제 빈티지라고 알고 있는 그런 컴프레서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테이프 기반의 어쩌고 저쩌고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테이프라는 동네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기본적인 바이어스 노이즈라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소리를, 더 큰 소리를 우리가 집어넣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테이프 녹음기 안에 이 노이즈를 감소시키고 들어가는 기기가 들어간 거는 그런 기능이 있는 기기에만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지금 워크맨 같은 거에도 돌비 BC가 포함되어 있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그 워크맨은 이제 돌비 BC로 녹음된 테이프를 꼽았을 경우에 내가 그 모드를 키면은 그 슥 하는 게 확 줄어들고, 근데 이게 원래 그렇게 녹음이 안 된 것을 그냥 꼽으면은 그러니까 사운드가 확 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뭐 40대 후반이면 기억하실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컴프레서를 제대로 정의를 하지 않으면 딴소리 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말하는 컴프레서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요. 제가 천천히 이 초보들을 위해서도 우리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잘 못 알아들으셨으니까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프레서라는 건 그래서 이제 음량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장비입니다. 음량을 자동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그 안에 내부에 볼륨 조정기가 있다. 그래서 그걸 쉽게 설명을 하니까 제가 내부에 페이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페이더가 움직이는 거예요. 올라가지는 않고 키우지는 않고 내려가는 거예요. 메이크업 게인이라는 것은 이 페이더랑은 관련 없고, 그래서 이 처리를 한 신호의 뒷단에 아웃풋 볼륨을, 아웃풋 게인 하나를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키우게끔, 키우고 줄일 수 있게끔. 그 기능은 또 뒤에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번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동적으로 볼륨을 줄이기만 하는 기기가 컴프레서고, 이름에서도 또 계속 오해가 있는데 자꾸 압축 이야기를 하는데 압축을 못해요. 컴프레서는 기본적으로. 압축을 하려면은 전압을 이렇게 압축을 해야 하잖아요. 5V를 압축을 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전자회로에서 압축하는 회로라는 것이, 글쎄 뭐 제가 전자공학의 박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전자나 전기에서 우리가 5V라는 전압이 2V로 줄여져서 나간다라는 거는 3V가 뭔가로 해결이 돼야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저항을 하나를 꼽아서 만약에 5V가 2V로 출력이 된다면은 그 3V의 차이가 저항이라는 것에 대부분 다 열로 그거를 이렇게 줄여요. 그게 이제 원래 그 저항이니까 반도체에서, 그러니까 이 부품에서 저항을 그만큼 못 흐르게 하는, 전기를 못 흐르게 하는 거에 그 못 흐르게 하는 것이 열 에너지로 나온다고. 이제 그것이 전자회로에서 우리가 그냥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는 쓱 하는 것의 출발이 거기에 있어요. 그 열 잡음, 그걸 열 잡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압축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5V가 2V로 줄여져서 전압 강화를 만들어서 나간 거지, 5V의 에너지를 그대로 지니면서 2V의 압축을 해서 우리가 어떤 사운드를 내보낸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소리 에너지를 컴프레서를 통했다고 소리가 압축된 사운드가 나온다라고 자꾸 설명을 하기 시작하고, 그거는 뭐 제 생각엔 그냥 이 압축 컴프레서라는 의미와 이 부분에 대한 원리나 아니면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아직도 그 한 단계 더, 몇 단계를 더 연구를 안 해보셨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일단 거기까지 해서 뭐 압축기라고 설명을 하고, 들리는 사운드가 압축된 사운드 같고, 그러니까 그냥 압축기라고 얘기를 하고, 압축기니까 압축이 하는 비율을 설명하는 거고, 압축을 얼만큼 빨리 하느냐, 얼만큼 늦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근데 고수라고 생각되는 부분까지 올라간다면 그 단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야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일단은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오해가 되는 왜 그러는지 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기본적으로 컴프레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컴프레서를 일단 연결을 해놓고 우리가 신호를 내보낼 경우에, 신호를 집어넣을 경우에, 그럼 우리가 이제 기준점을 잡아야 하잖아요. threshold라고 그걸 말하래요. threshold. 그래서 threshold 포지션을 정해 놓으면은,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는 신호에 대해서 threshold보다 큰 신호를 threshold보다 컸을 때, 제가 지금 3번을 말해요. 그거를 정해놓은 레이시오 비율만큼 3대 1이라고 정해놨으면은 그게 3이 커졌을 때 1로 출력하는 거예요. 3분의 1만 출력하는 거. 4대 1, 4분의 1만 출력하는 거. 반대로 말을 해보면은, 아니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자, 입력 신호가 트레셔홀드 위로 3dB가 커졌다라면, 그래서 3 빼기 1 해서 2dB를 페이더가 내부에서 내려놔요. 그러니까 내부 페이더가 어디에 있냐면은 늘 볼륨을 그 신호를 정하는 트레셔홀드 포지션에서 볼륨이 딱 그냥 기다리고 있다고. 이게 컴프레서는 말 그 자체가 요 신호를 넘어갈 때만 볼륨을 자동적으로 줄여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내부에 있는 볼륨 페이더가 기다리고 있다가 말한 대로 3대 1이라고 정해놓은 비율에서 3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3만큼 커질 때 그거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율만큼 내리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그래서 2만큼 내리면서 출력이 1이 나가게끔 이렇게. 그게 레이시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택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어택 타임은 뭐 누군가의 강의에 지연 시간이라고 설명했던데, 그 지연 시간이라고 말하면 어려워져요. 지연 시간이라면 만약에 지연 시간을
10ms로 해놨다면 10ms 동안은 동작을 안 한다는 얘기니까 딜레이니까 그게 아닌 거고, 이게 이제 자 트레셔홀드를 넘어가서 컴프레서가 그러니까 정해놓은 레이쇼만큼 볼륨을 내리는데 그걸 얼만큼의 시간 동안 내릴 거냐예요. 그러니까 어택 타임이 빠르면 빨리 내리는 거고, 어택 타임이 길면은 그러니까 천천히 내리는 거고, 천천히. 그러니까 어택 타임이 1ms로 해놨을 때랑 어택 타임은 30ms로 해놨을 때랑 기본적으로 페이더가 그러니까 1000분의 1초 동안에 내려온다면 1mm고 1000분의 30, 즉 100분의 3초 동안에 내리면은 30ms예요. 그럼 그게 1000분의 1초, 그러니까 1ms와 30ms의 차이는 들어오는 신호에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엔벨롭의 트랜지엔트의 어떤 부분을 트레이션으로 잡냐에 따라서 이 우리가 그 건드릴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볼륨을 내릴 소리가 뭐냐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택 타임이 길면은 우리가 건드리는 소리가 주로 이제 이 큰 소리를 집중적으로 건드리지 못하게 돼요. 큰 소리를. 왜냐하면 이미 페이더가 내려가는 동안에 큰 소리들은 통과를 해버리니까, 그 기본적으로 엔벨롭의 이 어택 타임이 짧아서 통과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택 타임이 길면은 그래서 원음의 큰 소리들이 별로 안 건드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그럼 그렇게 되면은 트레셔홀드를 만약에 더 내리면은 이렇게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제 엔벨롭에서의 만약에 서스테인 부분 이하로 트레셔홀드를 내려놨다면은 그러면 그러면서 엔벨롭의 어택과 디케이 부분을 지나는 시간 뒤에서 이제 컴프레싱이 그러니까 볼륨이 내려가게끔 어택 타임을 정해 놓고 그렇게 컴프레서를 작동하게 해 놓으면은 이게 실은 그 엔벨롭의 뒷부분을 볼륨을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트레셔홀드 밑으로 볼륨을 내리니까 트레셔홀드 위로 올라가면 컴프레서가 작동을 하게끔 시작을 했으니까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동안에 이미 몸뚱아리들은 그 어택 타임이 길어서 통과를 해버리는 거고, 어택 타임 그 안에 걸리는, 그래서 이제 주로 그 시간 가운데 많이 내려오는 볼륨, 이 비율에 의해서 많이 내려오는 볼륨만큼 더 내려가는 것이 이제 서스테인 부분이 되겠죠.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고수들의 컴프레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톤은 내가 자 트랜지엔트 앞부분을 컨트롤하는 용으로 컴프레서를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설명하는 것 가운데 이제 우리가 팝핑이라든지 어떤 그 이 마이크 입력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소스가 아닌 것들이 많을 경우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레조넌스 그 공진이라든지 마이크가 이렇게 가까이 와서 원래 소리에서 이 더 많이 늘어나는 그 트랜지엔트의 에너지 부분들을 컴프레서로 정리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주로 이제 컴프레서의 어택 타임을 최소로 줄여서 시작을 해요. 뭐 0에서 시작하든지 1ms에서 시작하든지 대부분 1ms에서 놓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1mm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트랜지엔트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의 트랜지엔트를 컨트롤해서 진짜 그게 자연스러운 트랜지엔트에서 센 소리들이 실제 자연스러운 게 아니니까 그게 이제 이 컴프레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거고, 그렇게 컨트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그 우리가 라우드니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다 더 전체적인 음압을 더 키우려면은 그럼 물론 피크치를 이렇게 조정해서 이제 뭔가를 피크를 내려서 기본 평균값과의 이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되려 이제 많은 류의 뭐 LA2A처럼 이 기본적으로 어택 타임이 느린 장비들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러면 피크는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평균적인 값에 있는 부분들을 올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택 타임이 기니까.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프레싱이라는 볼륨을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이게 컴프레서가 볼륨을 키우지는 못하고 내리기만 하겠지만 뒤에 메이크업 게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키우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키울지를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게 고수들의 컴프레서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컴프레서를 이해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엔벨롭의 일정 부분을 내가 어떻게 레벨을 컨트롤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주파수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건드리니까, 그래서 원하는 음색을 만들어내는 장비가 컴프레서라는 거예요. 그게 고수들의 컴프레서예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컴프레서 압축기 생각해서 압축의 비율, 압축으로만 말하지 말고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보고 내가 뭐라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시길 원하고 거기서 이제 뭔가를 계속 한 단계씩 올리시길 원하면은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에 이제 어느 정도 뭐 신비성을 지니고 그것에 의해서 같이 공부하시길 원하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빨리빨리 늘어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경험으로 쓸 장비가 절대로 아닙니다. 컴프레서는 특히 경험으로 쓰는 거에서 이 그냥 그치면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30년을 써왔는데요. 그럼 30년 동안 써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실제로 만지는 거에 의한 변화가 이게 시간이 걸려요. 당연히 이론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배경을 지니고 내가 그 트레이숄더를 정하고 레이쇼를 정하고 어택 타임을 정하고 릴리즈 타임을 정하고 릴리즈 역시도 어택과 비슷하게 우리가 작동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엔벨롭을 어떤 모양으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다고. 그게 엔벨롭의 변화를 줘서 음색을 바꾼다는 것은 이퀄라이저에서 특정한 커브를 만들어서 그냥 고정적인 커브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나가게끔 하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이거는 다이나믹이니까. 이거는 다이나믹이라는 것은 음압의 레벨에 의해서 바뀌는 무언가를 내가 컨트롤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게 이제 고수급으로 올라간다는 거지. 이게. 그 얘기 모르면 계속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만 드는 거고 이게 그게 그냥 믿음이라는 게 신념이 되게 되면은 어렵잖아요. 그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잘못된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컴프레서에 대한 설명들을 뭐 실제적으로도 이제 다 해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컴프레서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잘 배우길 원하면은 여러분들의 귀가 일단은 좀 뚫려 있어야만 돼요. 영어나 뭐 외국어가 귀가 뚫리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귀가 뚫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발음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단어들이 어떤 단어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기 시작을 하면은 귀가 뚫리니까 거기서 이제 뭐 실력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게. 어학도 똑같고. 근데 컴프레서를 쓰는 이 오디오도 똑같아요. 내가 트랜지엔트, 킥드럼에서 트랜지엔트를 트레이숄더를 어떻게 줘서 얼만큼 바뀌는 변화를 내가 인지를 못하면은 그거를 컨트롤하기가 어렵다고. 서스테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서 오버헤드 뭐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하이햇 같은 것도 하이햇을 치치치 나오는데 하이햇 마이크 안에 스네어도 크고 막 다른 것도 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하는 방법은 그냥 로우 컷 해버리고 끝나요. 그리고 이제 컴프레서 약간 걸어가지고 시끄러운 소리들 좀 내리게끔 그 칭칭칭 하는 것들 내리게끔. 근데 컴프레서를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내가 지금 하이햇에 들어가는 하이햇보다 큰 소리들, 그러니까 하이햇 볼륨이랑 레벨적으로는 비슷한데 음압이 워낙 큰 스네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줄일 수 있어요. 그게 어택이라는 걸 활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숄더를 넘어가는 어떤 기준점을 정한 다음에 그게 하이햇이면 이렇게 그럼 하이햇을 정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컴프레싱 돼서 볼륨을 줄이는 컴프레서가 볼륨을 줄이니까 그 줄이는 부분을 우리가 하이햇의 그 칫하는 이 트랜지엔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뒷부분에 나오는 것만 무조건 내리게끔. 그러면 이제 하이햇의 볼륨과 비슷하게 들어올 스네어나 다른 사운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기준점으로 우리가 볼륨이 내려와 있잖아요. 이게 기준을 잡아놓고 레이쇼를 정해서 레이쇼를 6대1 뭐 8대1로 해놓으면은 내려와 있으니까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사운드가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기능까지도 고수들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리버브 역시 똑같아요. 리버브가 징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택과 어택 타임과 비율을 정해서 이게 리버브가 어느 때부터 먹게끔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리버브가 들리는데 그게 보컬이 나올 때는 리버브 양을 좀 줄이고 보컬이 끝나면 뒤에부터 이렇게 커지게끔 보컬에 대한 엔벨롭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프레싱의 이런 작동들을 이해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걸 모르면 그냥 컴프레서는 선택적인 초이스라고만 얘기하는 거고 컴프레서를 걸었더니 다들 싫어하는 거고
왜냐면 뭐 싱어들이 계속 코맹맹한 소리 나온다고 답답해서 못 쓰겠다고 그러는 거지. 그건 컴프레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컴프레서를 쓰는 여러분이 잘못 쓰고 있는 거. 아직까지 거기까지 해결이 안 난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컴프레서는 제가 이제 클래스에서 일주일 동안 가르친다고 해도 이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랑 똑같은 상황에서 사운드를 들려주면서도 계속 확인을 시킨다고 해도 그게 이렇게 딱 오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장비라는 것을 일단 인식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제가 좀 이렇게 막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대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에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빨리 이렇게 이제 방향을 틀어야 돼요. 이 방향을 틀어서 제대로 간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그냥 이 길로 그냥 쭉 믿고 가던 길로 가셨다가 아닌가 봐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장호준입니다. 열심히 저랑 같이 공부하죠. 바이.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커뮤니티에 좋은 강의가 있다 이렇게 좀 공유해 주시고 점점 이제 이 강의들이 좋은 강의들을 제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